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현무라고 하고요. 작곡 프로듀싱 그리고 이제 베이스 기타 더블 베이스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무라는 이제 커뮤니티 크루 운영하면서 같이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작업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음악 감상회 콘텐츠도 만들고 또 이제 다른 음악이 필요하신 분들하고 협업해서 이제 음악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레이스 활동명을 쓰고 있는 박현주라고 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백석예술대학교에 이제 보컬 전공 교수로 있었고요. 화가로는 한 4년 전에 데뷔했죠. 우리 용어로는 데뷔라고 하는데 피아니스트 이영경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60세 들어가고요.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피아노를 시작하고 그게 음악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데까지 꾸준히 연결돼서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피아노를 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현재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4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엔잡러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작가 활동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아이들의 논술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진로 특강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진이라고 하고요. 위글기글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손희서라고 합니다. 공연도 하고요. 단편 영화 같은 것도 찍고 다원 예술 장르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정말 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연 연출을 하고 있는 김창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술을 하고 있고요. 마술과 더불어서 그림 자극, 또 아동극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퍼포먼스의 연출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4살 때부터 연기자의 꿈을 갖고 있었고요. 5살이 되면서 이제 KBS에 누가 잘하나라는 동요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학교를 들어가야지만 취약을 해야지만 이제 출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학교 갈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죠. 그때 아마 2학년부터가 3학년부터 출연이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5살 때부터는 누가 잘하나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까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거 맨날 연습하고. 네. 저희 때에는요 채널 2를 틀면 AFKN이라고 하는 미 군정 방송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길 틀면 항상 클래식과 재즈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재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전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니까 이제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접하게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보다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니까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일단 클래식 음악이 가장 오래된 조상님이니까 이 음악을 공부를 하다 보면 네가 원하는 재즈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한국에도 재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예요. 물론 이전에도 글을 쓰고 싶다, 작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연하게는 가지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전공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건 결국 글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봤던 연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극 덕분에 저는 연극 극작가를 이제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냥 단순히 동경을 하던 배우라는 대상이었는데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동아리 공연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동아리 공연을 하다가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 되게 즐거워하는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연극 동아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연극
연기를 시작을 했고 예술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건 중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생각을 했었어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운명적으로 이걸 해야만 되겠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이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그때부터 있었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했고 연극 연기로 처음 예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술을 먼저 접했는데요. 무대 마술을 접했는데 초등학생 때 사촌 누나가 마술사 이은결 마술사의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선물로 사줬어요.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마술에 흥미를 갖고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마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를 마술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꿈을 키워갔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음악 이제 알게 되고 시작하게 되었고 대학교를 원래 다른 이제 공대 이런 데를 갔는데 흥미가 있진 않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게 내가 평생 이제 한 7, 80까지 살 텐데 평생 어떤 걸 하면 제일 재밌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한창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시험을 봐서 음대에 들어가게 됐고 근데 하면서 점점 더 음악에 대해서 좋아지고 재밌어져서 이제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뜨거운 물에 손가락 사우나, 담그기, 무술 같은 건 철사장에 가까운 담그기. 그래서 철사장은 단단하게 만드는 거지만 피아니스트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따끈한 물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 손가락 스트레칭. 손이 왜 부드러워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당시에 이것을 하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피아노를 치면 어저께보다 미스터치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럴까 했는데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난 뒤에는 손이 그냥 칠 때보다 더 이렇게 흐물흐물한 것 같은데 미스가 안 나고 정확하게 쳐져요. 네. 이거를 지금도 생각하면 가끔씩 제가 이걸 하고 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네 이것을 갖다. 아무래도 글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습관은 저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버릇 혹은 몸동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만의 버릇을 보여주는 공간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한 곳은 지하철이고요. 다른 한 곳은 카페예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좀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은 자신이 버릇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잘 체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계속해서 까딱까딱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걸음걸이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든지 손잡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초반에 이 연기 시작하자마자는 그 패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박이라는 거에 좀 많이 얽매여 있어서 그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고 싶고 감각들을 깨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좀 긴장을 푸는 연습들, 호흡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는 시청각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와 얼굴이 함께 뭐 화면이든 무대 위에서든 노출이 돼서 저는 음성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약점이라고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발성 훈련 같은 것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신체 단련의 측면에서 뭐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것도 발레도 오랫동안 배웠었고 저는 일단 매일 뉴스를 봐요. 뭔가 이런 좀 예술의 영감이나 원천 같은 게 저는 사회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얻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매일 보고 세상과의 좀 접촉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능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재능이라는 게 노력하지 않아도 갖추어질 수 있는 자신만의 환경?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은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남들보다 조금은 더디었고 남들보다 조금은 더 많이 외워야 했고 많이 더 머리를 써야 됐고 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재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 우둔하고 바보 같을 수 있긴 하지만 노력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재능이고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력하는 것도 재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안에서는 나름의 재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에 대한 부분은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스스로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혹은 그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재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건 재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한테는 적용이 좀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악을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슬슬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확실히 재능이 없고 나는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재능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비하면 저는 재능은 없는 것 같다. 저는 재능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우물을 정말 열심히 파야 되는데 너무 여러 우물을 파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우물에서 물이 샘솟게 하려면 정말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물을 여러 개를 파면서 깊게까지 파지 못해서 아직까지 물이 나오는 우물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반성은 매일 저녁 합니다. 지금은 뭐랄까 전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근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분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찬란하게 꽃이 펴야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파트들인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코로나라든가 전염병까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나는 여기서 다친 사람과 위로한 사람을 달래주는 쪽으로 음악 궤도를 바꿔야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야. 그런 활동들을 점점 못하게 되니까 이제 잘하면 음악을 그만두고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전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저는 소진인 것 같아요. 저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결국 저의 소진인 것 같아요. 불안과 다급함, 조급함 때문에 19살 때 이후에 저를 엄청나게 채찍질했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결국 제가 주저앉아버리게 되고 정작 졸업을 해서 열심히 더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지쳐서 쉬게 되는 거죠. 한번 그렇게 쉬기 시작하니까 몸에서는 그때서야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이 소진된 에너지가 글을 쓸 새로운 원동력이나 새로운 힘을 못 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 제가 계속해서 멈칫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저의 열심으로 인한 그 소진이 결국 지금 저를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원래 3년제 학교인데 4년을 다닐 수 있어요. 시험을 봐서 들어가면.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고민의 순간들에 고민할 수 없다면 시험이 나를 붙이든 떨어지든 그걸로 결정해볼까? 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민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순간이 가장 크게 맞닥뜨려져서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아직은 많이 좋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할 많은 이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들을 내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술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일도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시간들을 더 예술에 투자할 수 있으면 내 작업에 투자할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뭔가를 더 배우고 싶어요. 운동도 하고 싶고 뭐 춤도 배우고 싶고 노래도 배우고 싶고 정말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배워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음악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뭔가 지금 발로 뛰면서 막 이제 실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10년 후에는 아마 뭔가 더 많은 사람들과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작은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더 음악에 대한 꿈을 꾸고 뭔가 배우고 싶은 후배들이나 학생들을 만나서 또 같이 제가 가르친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같이 뭔가를 경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 그거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얼마나 네가 힘들었는지 정말 속속들이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가 재즈와 함께 오랜 시간 살아오는 동안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감 모든 감정들을 다 응축시켜서 이렇게 10년 후에 음반이 또 더 멋진 음반이 내 인생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음반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쭉 수고했어. 지금 올해 저는 한국 나이로 60세가 되고요. 향후 70세가 되는 10년 안에 그동안 쭉 먹고 사느라고 돌보지 못하고 흩어졌던 제 팬들을 다시 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그 팬들 앞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음악들을 그 다음 10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좀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노력하는 건 좋다. 노력하는 건 좋다. 노력은 좋은데 노력하는 이유가 너를 사랑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노력들을 아마 그 친구가 더 잘 알겠죠. 10년 뒤에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그 친구가 알고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찾아가는 단계고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해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노력하지 말고 너의 노력은 너를 위한 것이지 그 어느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너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10년 후에는 아마 이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겠고 호진아.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일들의 전문적인 일들을 해냈다면, 혹은 아직도 도전하고 있다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불로소득을 향해 달려보자.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그때도 같이 공연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위길기길 화이팅! 10년 후에 저는 좀 대단한 배우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 것 같고 좋은 작품에도 많이 출연을 했을 것 같고요. 작품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배우가 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아주 정말 멋지다고, 너는 정말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열심히 했고 정말 더 성장했구나, 아주 멋지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건물주? 장범아, 여행 다니고 공연하는 거 좋지만 네 건물들도 가끔씩 가서 확인하고, 너 저기 월세 받는 것들도 잘 관리하고, 그만큼 많이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자식아 인마. 제 예술의 색깔은 검은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예술의 시작이 어떤 상상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상에 집중하려면 눈을 감게 되잖아요. 눈을 감았을 때 그 시작은 검은색,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색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거에서 시작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제 예술 작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또 그 사람도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가 되는 그런 연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그 시작의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검은색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망설임 없이 블루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블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블루일 겁니다. 그 푸른색의 의미가 자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뭔가 성령? 뭐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고요. 재즈에 있어서 블루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블루노트? 네, 블루노트는 갖고 있는 오묘함과 신비감도 있고, 그 안에 살짝 서름도 있고, 그 안에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필링이 있어요. 블루노트 자체가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나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무대에서 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블루노트를 놓치지 않고 갈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술을 떠나서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그럼 파란색 이런 게 있는데요. 뭐랄까, 파란색을 보면은 저는 기분이 좋아져요. 이 등골이 짜릿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코발트 블루를 봤을 때 가장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고, 바다를 봤을 때 푸른 바다가 있고 산호초가 많은 바다를 보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색깔이 저도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파란색, 푸른색. 저한테 예술이란 하늘색 같아요. 근데 푸르른 하늘색이 아니라, 하늘들을 보면은 주황색빛, 붉은빛, 정말 타는 듯한 색, 그리고 정말 새파란 하늘, 다양한 색이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색이 결국 예술의 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제가 푸른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정말 불타는 듯한 붉은색이 될 수도 있고, 검푸른색, 나무색 이런 색깔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늘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노란색? 노란색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별 이유는 없고 계속 그렇게 화사하게 환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술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고 있어서 노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예술은 블랙입니다. 이유가 블랙은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색이잖아요. 모든 색을 섞으면 블랙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한 검정이 제 예술의 색깔. 저에게 예술은 저는 하얀색입니다. 아무래도 마술을 하고 아동극을 해오다 보니까 예술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동심에서 좀 비롯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순수한 마음 가질 수 있고 환상도 느끼고 많은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심처럼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하얀 그런 마음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